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역대 가장 뜨거웠던 3월. 어제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3월 날씨가 3월답지 않은 날씨였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올 3월 전국의 평균 기온은 9.4도로 나왔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하고요. 평년보다도 3.3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9도를 넘긴 건 또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경남 양산이 26.6도, 또 밀양이 26.3도 등을 기록하면서 3월 1일 최고 기온 최고값을 경신한 곳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전국의 강수량은 28.7mm로 나왔는데요.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말 그대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렇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기후변화가 더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여름에 또 얼마나 더울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 연구단체의 분석이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또 베트남 등 유라시아 전역에서 최근 기온이 높아지는 날이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만간 기온이 40도를 넘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때보다 4배 더 폭염이 늘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그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아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벚꽃이 굉장히 좀 일찍 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상기후에 대한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제 주변에도 좀 감기 걸린 분들 굉장히 많고 저희 가족 중에도 좀 있는데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목이 좀 까끌까끌거린다라는 분들 참 많습니다. 또 심한 기침이나 몸살을 앓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비인후과 등을 가보면은 평소보다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학교 개학 등 일상 회복 국면이 시작되면서 팬데믹 당시 주춤했던 각종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늘어났는지 수치로 나온 게 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급성호흡기 감염증, 즉 감기 표본 감시 통계 건수가 있는데요. 12주차 기준 2020년에는 169건, 2021년에는 240건, 2022년에는 131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개학 시즌 때 800건을 넘기더니 12주차 때는 1,5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팬데믹 때와 같은 기간을 두고 비교를 해보면 최대 11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기석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러 바이러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면역력을 길렀어야 했는데 팬데믹 기간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서 여름 전까지는 실내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할 걸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방역에 좀 신경을 쓴 게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어제로 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마무리가 됐는데 막상 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의원들이 많이 없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아일보가 1시간 간격으로 본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써서 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오후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의원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제 오후 2시 이 개의 때에는 96명이었던 재석 의원이 오후 4시에는 39명으로 반 이상 줄더니 오후 6시 기준으로는 33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산회 때에는 일부가 다시 들어와서 46명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개의와 산회 때 출석을 체크해서 회의록을 기록을 남긴다고 하는데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체크 시점에만 맞춰서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자리를 지킨 의원이 더 적었다라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리를 좀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네, 기사에서는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날이 풀리면서 지역에서는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정부 질문보다는 이런 자리, 행사에 참석해서 지역구 민심을 얻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많다고 본 겁니다.
또 한 야당 의원은 보통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면서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 자리를 지키곤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정치적인 공세뿐이라면서 이탈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국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좀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다들 처음 보실 네. 겁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서 법정에 출두한 첫 사례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총 34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을 했고요. 기소 자체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미국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에 선거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입막음용으로 돈을 건넸고 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기업 문건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다음 공판 기일이 오는 12월로 잡혔고 실제 재판은 내년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 내년이면 또 미국 대선도 있잖아요.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 기록 위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건당 최장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34개 모두 혐의에 적용된다고 치면 최장 13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고 또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후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거나 아니면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낮춰서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소 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랐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기소 전에도 각종 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에 한 조사에서 지지율이 52%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위인 디샌티스 주지사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였고요.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지지를 하나둘씩 선언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과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 한 화면에 동시에 잡히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민주당 전략가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말 그대로 세기의 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선을 앞두고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 그 국내 극장가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좀 활기를 띄웠는데 3명 중에 1명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봤나 봐요. 네, 네. 올해 극장을 찾은 관객 모두 2,6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중에 슬램덩크가 445만 명, 또 스즈메의 문단속이 386만 명 등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3편이 3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계속되면서 슬램덩크는 대형 화면 전용관에서 상영을 시작하고요. 또 스즈메의 문단속은 한국어 더빙판 개봉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전문가들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동물에 편중돼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다양한 장르물부터 또 거장들의 장편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이 돌풍의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요즘 뭐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가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일본에서는 또 한국 문화가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 오리콘 연간 앨범 차트 1위에서 10위 판매량 중에서 BTS나 세븐틴 등 K-팝이 차지한 비중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일본 넷플릭스 TV 부문 인기 차트 1위가 더 글로리였고요. 10위권 내에 6자리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겨울연가 열풍 이후에 일본 내 한류 팬들이 더 젊어졌다는 분석 기사를 싣고 있었는데요. 일본의 한 교수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문화 교류 현상을 건전하게 바라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화 교류 현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